런하, 어서들 들어오세요. 오늘 코스피는 모처럼 제대로 된 1%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V자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워낙 많이 푹 떨어져가지고 약간 거꾸로 된 루트? 아니면 소문자 V자 반등?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 아직 완전히 이제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보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뭐 차트상으로나 펀더멘탈을 봐서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센티먼트를 봐서나. 근데 저랑 내일 뉴스를 이렇게 매일매일 저녁마다 보면서 남들보다 하루 더 먼저 전략을 세우고 인사이트를 축적해온 분들은 어제 갖고 있던 현금으로 체리 피킹을 했다가 오늘 모처럼 이제 수익을 내셨을 거고, 아무튼 최근에 코스피 3,000 깨지고 뭐 아까 개장 직전에 보니까 코스닥이 890까지 예상가가 가는 걸 보고서 사실상 추세가 좀 훼손됐다고 보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일단 오늘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든 아니든 뭐 고아원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먹여준 거든 아니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뭐 설렁탕을 먹여줬든,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일 뉴스를 미리 보면서 장중에 어떤 뇌동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막 이런 충동적인 시장 대응을 하지 않도록 도파민을 잘 잡아준다는 게 내일 뉴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정보 민주화의 취지가 되겠고요. 사실 어제 안 그래도 이제 하락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나 했는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낙폭이 2배로 커졌고 완전 폭망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때 바로 트리거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습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이미 그 전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멘트도 기억나요. 아시아 유일 자원 부국인 뉴질랜드에서 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 우리 외환 시장 타고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거짓말이 아닌 게 영상 찾아보시면 뭐 다 나오니까.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내일 뉴스를 보는 이유고, 또 정보 민주화를 사실 좀 힘들어도 밀고 나가겠다고 제가 저녁마다 이러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제 뭐 공포 속에서도 분명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제 공매도는 언젠가는 청산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가능성에 따라서 환매수 나오면은 그때 이제 바로 급반등 나온다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어요. 물론 이제 어제 워낙에 센티먼트가 망가져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젯밤에 마침 부채 한도 협상 완전 타결은 아니지만 조금 긍정적인 어떤 협상 시나리오가 여기 시장에 나오면서 오늘 일부 이제 공매도 포지션 청산으로 반등을 했으니까 다행은 다행이죠. 그러나 오늘의 상승은 일단 지금 들어가서 나중에 더 주가가 올린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려고 매수한 오픈 포지션이 아니고, 공매도 이미 쳐놓은 주식을 갚고 이제 환매수로 주가가 올라간 그 클로징 포지션으로 보는 게 맞다는 저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매도세도 사실상 뭐 수익을 냈으니까 파는 거고요. 그걸 보고 무조건 뭐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해가지고 나름 분산 투자 한답시고 시총 대형주들 중에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자동차는 현대차, 2차 전지는 삼성 SDI, 화학은 LG화학, 뭐 롯데케미칼, 이렇게 다 우량주들 보유하고 분산 잘했다 좋아했는데, 이 종목을 그대로 국민연금도 사학연금도 군인공제회도 그런 연기금들 다 똑같이 들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팔 때는 그냥 이 종목들 다 같이 바스켓으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공매도 청산해서 환매수에 반등할 때는 또 다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분산 투자가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연기금을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어차피 수급상으로 내가 내는 국민연금 또 내가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내가 운용하는 주식 계좌가 서로 상반된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구나, 이것만 딱 자각을 해도 뭐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국민연금은 나름대로 수익률 관리를 잘 해야, 지금 안 그래도 뭐 연금 고갈 시점이 점점 앞당겨져 가지고 뭐 2030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렇게 뭐 장 좋을 때 빨리 수익 많이 확보해 놔야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럴 때 수익 실현해 가지고 현금도 좀 챙겨 놔야
가끔 이제 어제처럼 개인들 신용 털리고 막 투매 나올 때 그럴 때 연기금 출동해가지고 구원투수로 시장의 안전판 역할도 하고 매물도 받아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 코로나 유동성 장세는 제 판단에는 아직 이렇게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예견을 해요. 물론 코스피 기준 뭐 전고점이 3,300인데 그걸 재탈환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매우 약하지만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3%씩 막 하루에 급락을 하고 이런 거는 진짜 하락이 아니라 가짜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흘러내릴 장 같으면 그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나 선물 숏으로 일부러 지수를 누르지는 않습니다. 원래 진짜 하락장은요, 한 20일 동안 천천히 흘러내려가지고 한 20% 정도 빠지고 누구나 이거 그냥 조정이구나 생각 들게 이렇게 경계감을 약화시킨 다음 그 뒤로부터 바로 5일 동안 빠르게 한 30에서 40%, 크게는 50%까지 왕창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 20일 동안 20% 흘러내릴 요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뭐 흔히 말하는 설거지를 아니지 조금 더 이제 품위 있게 표현하면은 코리안 ATM기에서 돈을 뽑는 그 기간인데 이때 이제 개인들은 저가 매수 기회다 혹은 바이 온 딥 이런 어떤 저가 매수의 학습 효과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본전에 대한 어떤 그 희망 때문에 쉽게 이때 이제 시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딱 붙들려 있는 기간인데 그러다가 이제 20일 동안 20% 정도 흘러내리고 나서 막판 5일 동안 이제 외국인이 왕창 때리면은 그 반대 매매 그리고 개인들, 주린이들, 동학개미들 멘탈 붕괴 나오면서 패닉셀로 바로 그 현장이 이제 우금치 전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폭락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보통 한번 저점을 한번 테스트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이제 확실한 거는 없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뭐 그린플레이션이다. 그다음에 미국 고용도 좋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좀 난항이지만 그래도 타결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섞여 있지만 이러다가 지난 테이퍼링 초창기 이때 12월이었을 거야. 아마 2019년 12월인가? 그때 빅테크들 위주로 폭락 나왔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한 발 물러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월가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먹었다. 배부르다. 이제 손 털고 일어나서 좀 걸으면서 소화 좀 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이거 배 못 채웠어. 이대로 유동성 뺏어가면 우리 월가 금융사들이 어쨌든 유동성의 도매상 역할을 하니까 우리 그럼 이러면 시중에 자금 못 풀어줘. 아직까지 우리 안 돼. 이래서 막 자해공갈하듯이 시장 패버리고 막 지수 내려앉고 이러면 연준이 이거 알겠어. 테이퍼링 뒤로 밀어줄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희망은 테이퍼링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준 내부에서는 비둘기파들도 어차피 이렇게 된 바 그리고 돈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만 올라가고 실업률은 뭐 특별히 개선되지도 않고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고 이러는 이제 상황에서 아무리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통화 정책만큼은 불확실성을 조금 제거하자. 이래서 그냥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스케줄 밀어붙이자는 의견도 그래서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당장 기분 좋은 소식은 내일은 금요일이라는 것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도 또 휴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독점해온 정보를 우리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페어 게임이 되고요. 이게 바로 정보 민주화의 취지입니다. 내일은 10월 8일 금요일인데요. 먼저 정부 일정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가 있고 여기다가 물가관계 착관 회의도 함께 열립니다. 한국은행 금통이 이제 다음 주인가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지 못합니다. 뉴질랜드도 갑자기 금리 인상 단행한 거거든요, 어제. 사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어떤 독립성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남기 부총리는 내일 금요일 올해 4번째 경제단체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리고 중국발 공급망 우려 등 이런 현안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오늘 질본에서 11월 초쯤에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미국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만든 머크 치료제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코로나 극복으로 가는 거는 맞지만 중간에 과속 방지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일 기재부는 코로나 이후 서비스 산업 정책 방향 간담회가 있습니다. 사실 20대 여성이 코로나로 인한 실직률이 가장 컸고 또 우울증 발생 비율도 가장 높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실은 플랫폼으로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청년 고용하고 양립할 수 있는 명제냐 이런 얘기도 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유통물류업 대표기업 간담회. 유통물류업 중에서 이제 특히 택배 쪽이 워낙에 과로가 심하고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간당 임금 좀 올려주고 택배 노동자들 사고나 과로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자꾸 하는데 이거를 이제 택배 관련주들은 요금 인상에 대해서 약간 그 정유사 정제마진 유가 상승에 따라서 늘어난다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럴수록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업들은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씁쓸한 단면. 이것이 자본주의. 네. 다음 내일 보건복지부는 마침 정신건강의 날 그리고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를 합니다. 이 둘 다 정신건강도 요즘에 코로나 블루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됐는데 우울증, 정신분열증 이런 거 한번 걸려가지고 사람 해치거나 이러면 사회적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 국가에서 컨트롤하고 요 정신과 관련 약은 국가에서 100% 그냥 보건소만 가서 달라고만 하면 주는 식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공적 보조하자. 그 다음에 임산부의 날. 지금 우리나라 만약에 신용등급이 하향된다면 100% 이것 때문입니다. 생산 노동 인구의 감소. 임산부의 날이니까 이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내일 크게 막 나올 거예요. 임산부의 날 맞이해서. 출산율 어떻게 떨어졌고, 막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어떤 속도가 빠르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결국은 임신, 출산 관련주. 그다음에 내일 문체부는 2021 찾아가는 예술 처방전 사업 추진 나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을 위로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내일 10월 8일 금요일 한국 그리고 유럽연합 EU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비즈니스 포럼이 열립니다. 자, 이제 백신,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mRNA, 그 다음에 그냥 뭐 병입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작년부터 드렸잖아요. 코로나 언젠간 극복될 텐데, 백신이든 치료제든 제대로 된 거 하나 나오면, 그 나머지 열심히 이제 연구 개발하는 척 했던 기업들은 다 옥석가리기로 이제 돌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같은 한국 디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는 2상이 끝이다.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3상 기대하지 마라. 2상 성공했다 그러면 거기서 다 팔아야 된다. 대한민국 바이오에 3상이란 없다. 자, 그리고 내일 매년 가을에 찾아오는 거죠. 코리아 그랜드 세일 온라인 플랫폼이 미리 공개됩니다. 과연 이건 또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2차 예비 경선 결과도 발표되는데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10월 8일 금요일 경제 일정도 볼게요. 2분기 자금 순환 나오고 그 다음에 2021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내일 우리 증시 끝나고 내일 밤에 빅 이벤트가 바로 9월 고용 동향 미국에서 나옵니다. 실업률하고 비농업 고용 발표될 텐데 일단 지금은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도 테이퍼링을 자극하고 너무 형편없이 나오면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는 어쨌든 올려야 되겠다. 더 이상 저금리가 좋은 처방이 아니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적당히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용지표의 예고편이라고 하는 ADP 민간 고용은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왔어요. 참고만 하세요. 다음 내일 중국 증시가 드디어 지금 1.5주 만에 내일 열립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 마감을 하면 내일 출발은
이틀째 반등으로 상승 출발이 가능하겠지만 10시 반에 중국이 만약에 열리자마자 폭탄을 맞는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10시 15분에 위안화 달러 고시 환율이 그때 나오거든요. 10시 15분. 그때부터 일단 환율부터 보면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일본의 8월 가계 지출 나오고 중국 9월 차이신 종합 PMI 나오고 인도네시아가 또 내일 그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가 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은행도 다음 주 금통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유럽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곳이 영국입니다. 여기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도입해가지고 전체 발전량의 25%, 4분의 1, 쿼터를 풍력 발전에 의존했는데 한동안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진짜 신재생 에너지야말로 불확실성 그 자체 아니에요? 언제 구름이 껴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안 될지, 언제 바람이 멈출지 이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알죠? 그렇다고 또 옆에서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바람을 만들어서 그 풍력을 돌린다?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영국발 그린플레이션이 지금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대요. 이 와중에 갑자기 이제 라이징 스타가 이제 푸틴 어깨 뽕 들어가지고 러시아 천연가스 이제 그동안 약간 찬밥 신세였었잖아요. 미국에 막 셰일 오일 뽑아내고 막. 근데 요즘에 다시 이제 천연가스가 귀하신 몸이 되면서 푸틴이 그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 미리 약간 스포일러가 퍼지긴 했는데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나오는데 컨센서스 보니까 매출 73조 1298억 원, 영업이익 15조 한 7천억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한다고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닌, 지금까지 그 많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삼성전자 실적을 봤지만 실적이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그날 주가가 올라가는 꼴도 못 봤고 실적이 실망이라고 어쩌다 할 때도 주가가 또 특별히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또 우리 애증의 LG전자 3분기 잠정 실적 공개가 있습니다.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LG는 빨리 로고부터 바꿔야 돼요. 그 구한화사 이 표정 그 빨간색 로고 그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거 바꿔야 기업 운명이 살아난다고. 여기 LG 손바닥에다가 그래 하면 안 되죠. 이거 특정 후보 비난 아니고요. 저 샤머니즘, 다다이즘, 반달리즘 다 좋아합니다. 하여튼 LG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사업 접고 나서 첫 실적이란 말이에요. LG전자 MC사업본부 접는다고 했을 때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 LG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고 왕창 들어갔거든요. 그분들 그대로 다 물려버렸습니다. 일단 이번 3분기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4분기 실적이 둔화될 거라는, 참 이게 너무 뭐 발빠른 반영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최근에 뭐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LG전자 실적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CU테크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스마트폰용 구동 보드 만드는 회사 코스닥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일 10월 8일 금요일 날 드디어 한국에서 아이폰 13 판매가 시작됩니다. 다음 닌텐도 스위치 세 번째 신형도 역시 출시되고요.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에서 쿠키런 킹덤 미국 본 캠페인을 런칭합니다. 자, 내일 뉴스 이제 주말 일정까지 볼게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도 또 이제 휴장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 특히 요즘 같은 그 변동성이 심하고 폭락을 2번 맞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만 분위기가 이상해도 막 트라우마가 몰려오는 막 그런 상황이고, 지금 동학개미 주린이 분들이 애정했던 종목들 셀트리온 삼형제, 카카오 패밀리, 그 다음에 2차전지, K배터리라고 해서 또 한창 그랬던, 그 다음에 화학, 반도체, 메모리, 바이오 지금 다 박살 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휴장이 두려워요. 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또 열리면 또 어떻게 두드려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말 일정도 볼 텐데 일단 10월 10일 일요일 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 경선이 있어요. 여기서 대선 후보 최종 선출 예정이고요. 본 경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이 국제 정신건강의 날이에요. 이번 주는 코로나 블루, 그 다음에 정신건강 관련된 정신과 치료약 관련주들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우리 대체 휴일로 휴장인데 11일 월요일은 미국도 콜럼버스 데이로 채권 시장이 휴장하고 대만도 국경절 대체 휴일로 역시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우리 시간 월요일 밤에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가운데 또 웩더독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적은 거래량으로 지수나 주가가 막 왜곡되는, 웩더독이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건데 그 개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진짜. 예. 그 정도의 변동성.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직 급락장이 진정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뭐 하루 더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이럴 때도 너무 충동적인 어떤 시장 대응보다는 일단 챙길 거 챙기자, 혹은 저가에 물 탄 것도 이런 날은 조금 차익 실현하면서 평단을 좀 낮추는 계기로 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단기적 대응 관점으로,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돌아와서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내일 특히 중국장 오랜만에 열리니까 중국장 10시 반은 물론이고 10시 15분에 위안화 달러 환율 고시도 보시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이러다가 장중 한때라도 만약에 1200에 터치라도 한다, 이거 엄청난 트리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번만 1200 쳐라, 그때 박앤세일 바짝 한번 땡겨주겠다, 이런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주말에는 지난번에 보내드린 영상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런던 고라니 드립 모듬 스페셜로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약간 증시나 경제 위주로, 지난번처럼 이렇게 드립 위주 말고요, 로 한번 편집해서 올려볼 테니까요. 주말에는 좀 주의 환기도 하시면서 잠깐 시장을 좀 잊고 계시다가 제가 월요일 저녁 때 그 주말 그리고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방에 정리해가지고 들고 올 테니까 그거랑 그 다음날 화요일자 내일 뉴스 함께 보시면서 그때 대비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